수익률이 가장 좋은 계좌는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린 계좌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계좌다. 투자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변동성입니다. 2026년 2월 24일자 경제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AI 거품론과 금리 동결,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조용히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거인들은 시장이 요동칠 때 화면을 끄고 차를 마십니다. 그들이 하락장에서도 더 부유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의 이름을 붙여 관리하고 배당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심리적 기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증명한 인간의 비합리성을 역이용해 어떻게 하면 하락장을 경제적 자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가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팔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배당을 이용한 장기 투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1분기 기업 실적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가치주들의 배당 성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가격은 떨어져도 내가 받을 현금 흐름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는 확신, 이것이 하락장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자본 이득에만 매몰된 시각을 바꿔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부자들의 비밀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만 원의 가치는 어디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탈러 교수는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돈의 출처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은 아껴 쓰지만 주식 수익으로 얻은 100만 원은 쉽게 써버리는 성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3050 세대에게 이 심리적 회계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투자 원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 자산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에는 생활비 혹은 재투자 자금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전략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보도된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월배당 ETF로 유입된 자금의 70% 이상이 40대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하락장에서도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가가 떨어져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자 셰프린과 스탠먼은 투자자들이 자본 이득보다 현금 배당을 선호하는 이유가 자기 통제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는 것은 내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주지만 배당금은 나무에서 열린 과일을 따먹는 기분을 줍니다. 결국 원금이라는 나무는 그대로 둔 채 과일만 소비하는 습관이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하락장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계좌를 배당 중심의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부자들과 일반 투자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앤드리어스 파게랭 연구팀의 최신 논문에 따르면 상위 1% 부자들의 자산 증식 원인은 대부분 자본 이득을 실현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무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폭락해도 자산 계정에 돈을 인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진 파마 교수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2026년 2월 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하반기 전망 보고서들을 보면 서로 상반된 예측이 난무합니다. 전문가들조차 맞히지 못하는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우리는 평균 회귀의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 5년간 성과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향후 5년 동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평균 회귀 현상은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그것은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잠시 시장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60일 이내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주요 우량주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률을 근거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증명된 수익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인 인간은 평생 동안 소비를 균등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당장의 소비를 줄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저축을 하지도 못합니다. 해결책은 강제성과 비유동성에 있습니다.
리처드 탈러는 연금 자산이 늘어날 때 다른 저축도 소폭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연금이라는 시스템이 우리의 자제력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직접 운용하는 가입자보다 평균 3.5%포인트 높았습니다. 복잡한 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 강한 우량주나 연금 저축계좌에 자금을 묶어두고 주가 변동이라는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두는 지루함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본능과 싸우는 고독한 과정입니다. 하락장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가 숨을 고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자들은 폭풍우가 칠 때 닷을 내리고 기다립니다. 배당이라는 닷은 여러분의 자산이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평가금액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배당의 씨앗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굵은 줄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올바른 선택이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